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채부자 부동산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부동산 제목부터 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구정은 70층, 개포는 35층, 스카이라인이나 이제 층수가 천차만별이 있다. 그런 것들. 분당 1기 신도시에 이제 선도시유가 어느 정도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들. 서울은 지금 집값을 보합세에 들어서 이제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다. 그 외에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선 오늘 디딤돌 대출 요 이야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바로 표시해드리겠습니다. 디딤돌 시장과 규제 파트에서는 디딤돌 대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을 매매 관련 소위 말해서 이제 할 때는 이제 디딤돌, 전세는 버팀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디딤돌 대출이 왜 좀 급증을 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디딤돌의 한도 축소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부의 오락가락한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디딤돌 대출이 2.7배 급증을 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신생아 특례 때문에 신생아 특례. 신생아 특례 관련해서 이제 대출 부분을 그쪽으로 많이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디딤돌 한도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신생아 특례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소득도 조금 올려주고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방에 있으신 분들 경기 이런 분들이 무주택 9억 이하 이렇게 해서 최대한 5억까지 빌려주니까 특히 이자가 1.6%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이 된 거죠. 결국 보금이 축소를 하고 이런 데서 왜 많이 나올까 했지만 사실 다른 이제 시중은행의 대출을 금리 오르고 규제를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금리를 3% 이런 식으로 2.5에서 3.5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디딤돌 거기다 신생아 특례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들이 많았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재개발 재건축 파트에서는 압구정 현대는 이제 70층 개포주공은 35층 그 옆에 대치동은만은 49층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35층과 49층 그 말씀을 제가 며칠 전 뉴스에도 드렸겠지만 초고층 50층 이상 같은 경우는 초고층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업 기간도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공사비 등 여러 가지 또 규제 피난 안전구역이나 아니면 또 소방사비 여러 가지 또 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딱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고층은 잘 안 넘으려 해요. 사실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한강 라인변에 이제 특히 그런 소위 말해서 랜드마크 및 스카이라인을 한강변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지만 개포동 같은 경우나 이제 대치동마 같은 경우는 50층을 안 넘기려 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49층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개포동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니까 35층을 더 선호를 한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 기간과 결국 이제 돈입니다. 돈. 설계공사비 돈이 많이 들고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 사업성을 판단할 때 용적률을 해서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돈이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상해피치를 이제 조금 곁들여 볼게요. 저희가 지금 그 상해피치 같은 경우는 여기 99층을 올린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99층을 하겠다. 특별 이제 건축구역 이렇게 해서 올린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냐? 용적률을 이제 많이 특별 건축구역을 하게 되면은 용적률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용적률을 결국은 높이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요. 높이 올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수익성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용적률을 이제 완화를 해서 올려준다 하면 99층까지 이제 한다면 거의 풀 더블로 이제 올려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임대주택을 어떻게 할지 특히 그리고 기부 체납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아주 사실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 못 하시는데
이제 지금 삼입비치 같은 경우는 여기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라인을 이 건물을 올리다 보면은 결국은 일조권이 다 건드리치게 됩니다. 건물을 어떻게 올리든 아무리 뭐 동간 간섭이나 이제 오션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다 하더라도 이제 99층을 만약에 된다 치자. 그러면은 건물이 올라오면 일조권부터 건드려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층을 일조권부터 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기부채나 그리고 도로를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일비치를 들어가는 입구 라인이 보시면 이 라인입니다. 사실은 이 라인 보시면 도로가 결국은 뭐 2차, 2차, 4차선 도로 아주 좁죠. 근데 그만큼 세대수가 늘어난다 하면은 그리고 중앙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도로는 이쪽 라인입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다 없앤다, 뭐 없애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출입구 도로 라인이 여기 이쪽 라인 좁죠. 좁죠. 사실은 뭐 이 정도 라인 가지고는 그렇다면 이쪽 라인, 이쪽 라인 학교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션뷰 바닷가 라인입니다. 바닷가 라인. 예. 평당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시작하고 뭔가 진행이 된다 하면은 이쪽 라인에 이제 평당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도로를 어떤 식으로 빼야 되냐? 결국 기존에 있는 이쪽 라인을 빼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제 먼저 확보를 해서 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쪽 라인을 빼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쪽 라인은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 라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이쪽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이쪽 라인을 보신다 하더라도 여기를 이제 빼서 여기 큰 길로 빼고 그러니까 도로의 기부 체납이 많아질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이제 좀 추후에 되면은 생각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기부 체납하고 뭐 학교 등 또 일조권 관련해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이제 고난이도, 용적률 일반 분양을 해서 사업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제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말이 뭐냐면, 뭐 주차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내부 순환, 뭐 여러 가지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난 정구역이나 이제 뭐 소방시설, 여러 가지, 인허가가 엄청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추가 분담금이 생기는 거죠. 예, 추가 분담금이 추분이 하니까 모르시겠다. 추가 분담금이 이제 조합원들의 일부가 이제 99층의 그 99층으로 진짜 해체될지 아니면은 99층에서 이제 좀 더 시간과 여러 가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의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하게 되면 이제 그래도 특별 건축구역이 이제 된 거는 좋은 부분이죠. 좋은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기부 체납이나 뭐 일조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제 사업 시행 변경인가를 다시 하고 나면은 그 사업 지원이 아마 왜냐면 사업 지원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 각각의 이제 자체 조합원들의 이제 1대1 재건축에서 지금 뭐 1대1 재건축을 벗어나는 방안이 이제 용적률 높여서 하는 거는 많은데 각계각층의 소위 말해서 조합원들이 이제 뭐 초고층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고층을 차지한다. 그러면 일반 분양이 이제 저층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저층 내려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갈등 유발에 이제 일반 분양하는 이제 동호수 추천 이런 것들 그 저층 부분들 이런 것들 그 사업성이 많이 나오냐 사실 오히려 고층 부분 때문에 이제 집값을 하는데 일반 분양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거기를 들어갈 바에야 이제 안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아파트들의 이제 이런 집값이나 시세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물론 W가 있고 자이가 있고 하네츠도 있고 뭐 더샤 신축은 그 다음에 이제 서밋도 있겠지만 이 라인들이 실질적으로 본다 하면은 금액대 평당 금액대를 형성하는 거는 맞지만 이제 이 사업적으로 이 사업 자체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볼 때 소위 말해서 평당 가격이나 아니면 주변의 아파트 금액대를 볼 때 삼익을 여기에 맞춰서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아파트들이 3일 보고 올려주는 수익은 되겠지만
이 아파트들을 보고 삼익을 평당 가격을 맞추게 되면은 이제 사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삼익 비치만 본다 하면 서울 쪽에야 이제 압구정 현대는 이제 한강 라인변, 삼익 비치도 오션뷰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층수를 이렇게 올리는 건 당연히 맞죠. 사실 지금 해수남동 쪽의 이제 특화된 부분들은 결국에는 실거주 아니면 투자 라인은 오션뷰 라인밖에 없거든요. 뭐 옛날에 오션뷰를 하겠지만 그래도 오션뷰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그걸 볼 때, 지금 영접률을 높인다 해서 일반 분양가 이제, 뭐 고난이도 기술 인허가, 뭐 다음에 기부 채널 일조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 지원이 되고,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주차 문제, 주차도로 일조권, 기부 채널, 요게 제일 이제 그거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지원, 뭐, 고층과 저층에 따른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전문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계 요거 변경인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좀 더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가지는 거고, 그래도 99층을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층수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될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진짜 거의 70층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99층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도 관심이 많죠. 이 사업이 뭐 망해라 이렇게 생각 이런 거 아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게 뭐 흘러가는 걸 보면은 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저도 재밌거든요.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사임이 들어선다 하면은 그 주변 아파트 가 어떻게 될지, 뭐 한 동짜리가 한 동이나 두 동짜리가 올라올 협진이나 두세 동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죠. 이쪽 라인들이랑 그 다음에 이게 올라오고 나면 이제 이쪽 주변의 아파트들의 그 상가나 건물들의 이제 가격대나 이런 게 어떻게 형성이 될지, 지금은 보시면은 거의 지금 숙박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숙박 쪽으로 일선 라인이 이제 숙박 쪽으로 지금 뭐 요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숙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상가가 이제 밀려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부터 한 1년 전부터 일선 라인이 이선 라인을 물러가고 흘러가고 한다 하면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상권이 죽어버려요. 예,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상권이 여기에서 이제 뭐 물약 담았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권의 유지가 오래되길 원하지만 밀락 더마켓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거 볼거리, 느낄거리, 아니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의 구성이 싹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선 바닷가를 보려고 가는데 일선 라인이 아니고 2선 라인, 3선 라인, 그 다음에 위쪽 라인들이 뭐 당연히 구경할 거는 맞겠죠. 뭘 할 거 많고 뭘 할 거 많겠지만 결국에는 목적은 바닷가 라인이다. 근데 바닷가 라인에 이제 호텔 숙박이 들어오게 되면 상권의 후진 쪽 2선, 3선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상권이 앞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죽어버린다. 왜냐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고, 사실 그런 건물이나 물건을 가지신 분들이 못 버티실 분들은 이미 선수 라인 다 됐거든요. 거의 버티실 수 있고, 건물이 그거 하나만 갖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인들이 사실은 뭐 민학동, 구남로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숙박으로 흘러가고 있고, 사실 구남로 같은 경우도 이 라인 말고는 다 지금 숙박으로 가요. 그러니까 볼거리가 줄어든다는 말은 바닷가 말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상권의 형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기존에 있는 상권의 강화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좀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다시 돌아오자면, 또 일기 신도시, 노후계획 도시 선도지구가 이제 뭐 다 어느 정도 세대수 이런 것들이 다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됐는데 제가 그때 그 포항이나 다른 데 임장 때문에 바로 못 올렸었고요. 근데 오늘 기사는 이제 분당 27형 착공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어요. 이 집이 2027년 착공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왜냐면 착공을 하려면은 한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중에 소위 공가, 그러니까 다 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주를 나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주를 할 때 선도지구를 내세운 그 거의 규모를 27년의 타이밍까지 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주 대책이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임접 토지, 임접 뭐 물량이나 아니면 공공택지나 아니면 유유지 등을 통해서 이제 이주 대책을 세운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죠. 공공택지를 언제 만들고 언제 올리겠습니까? 유유지 언제 딱 사들여고 하겠어요. 그러면 거의 인접 물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임대주택식으로 이제 거주를 지원하는 이런 게 아니고, 사람들은 이주비를 직접 달라는 거죠. 뭐 최소한 1억에서 1억 5천, 뭐 2억을 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전월세 시장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평균 볼 때 뭐 한 3, 4억, 5대 이렇게 되지만 이주 대책을 한 1억 갖고 어디를 가겠냐. 그걸 이제 그 해운대를 이제 보자. 해운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해운대도 지금 일기 신도시로 돼서 노후객 도시에서 뭐 11월, 12월 달에 뭐 국토부 부산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27년에 맞춰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는 단지 선도주가 하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위에 경기 수도권 지역 이런 분당이나 특히 분당을 보는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분당가 쉽게 말하자면 랜드마크의 가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당을 볼 때 이제 해운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선도지구가 어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도지구가 되고 나면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특히 부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이주비를 달라고 하겠죠. 예, 이주비를 달라는 식으로. 그리고 뭐 인접 공공택지 이런 유지가 없기 때문에 뭐 53, 4단을 해가지고 뭐 하기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중우동, 수영구 아니면은 뭐 기장 쪽으로 일강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요. 이쪽 라인들도 그렇고. 그렇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큰 틀은 그 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주 대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주 대책에 대한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기가 왜냐면 이게 전월세 시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전월세가 뭐 싸다면 문제 없어요. 사실은 뭐 전세가 뭐 최소 물량이 뭐 그런 식으로 되면 모르는데 사업 지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주 대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를 뭐 오피스텔 그 아파트 사시는 분이 오피스텔이랑 주택이랑 빌라 열리고 잘 안 관리한다고요. 동이랑 오피스텔을 달라. 동이랑 오피스텔을 달라. 그 세대 수를 이제 맞추려고 하면은 전세가 최소 한 3억대 미만의 물건들 평수는 한 20평에서 40평대 그래도 금액이 많이 이제 지금 그 다른 물건들은 기존에 있는 인접의 이제 전월세 물량을 이제 들어가는 걸 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신도시 자체 내에서 아니면은 뭐 중동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뭘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물량이 많고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이 세대 전세 물량이 뭐 이 겹치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많이 해도 한 몇백 개도 안 될 거예요. 그거를 이쪽 라인들까지. 그러면 결국은 흘러간다, 친다 하면은 이주 대책이 쉽게 안 되지 않는 이상 선도지구 선정 자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사업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뭐 제가 추진위원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열망과 목표와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진행이 되는 대로 제가 한 번씩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장 규제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의 이제 규제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근데 대출은 더 늘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신생아 특례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다른 시중은행 대출이 너무 이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풀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참 뭐 이 사실 이제 기금은 다 쓰게 되면 어떻게 또 재원을 마련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좀 하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각각의 층수 원하는 층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초고층 같은 경우는 특히 사업기간, 사업지원, 설계공사비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많이 든다. 우리가 생각할 때 3위 피치만 이제 본다 하면은 1번 분양을 해서 뭐 올리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멋있죠. 랜드마크가 되면 뭐 저도 뭐 구경 가고 싶고 뭐 거기 한번 들어가서 살고 싶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과 이제 고난이도 기술 이런 거 추가 분담금, 기부차나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이제 도로, 학교와 도로 어떤 라인으로 지금 길을 내야 될지 참
이제 그 세대수가 들어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수 있고, 특히 일조권 이런 것들, 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야 이제 기술로 뽑아내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한데 기부차니까 일조권이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도로, 예. 그리고 이제 선도지구 같은 경우 분당은 27년까지 사실 이 정권에서 랜드마크 그러니까 사업적인 어, 이 건설 쪽으로 해서 뭔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 분당을 27년 정도까지 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세대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한 7천 세대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주 대책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이주비를 지원해달라 할 건데 저는 시장이 요동치죠. 사업 지원이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분담금을 내고 사업성이 떨어진다 하면은 이사 자체를 안 가려 하고 반대를 하실 가능성이 크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사업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주 대책에 대한 그런 큰 틀도 없지 지금 뭐 해운대만 보더라도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해운대 자체 내에서 이주 물량을 어떻게 뽑아낼지 기정으로 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센텀 수용으로 가겠죠. 사실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지하철역 주변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대수가 옮겨가면 전월세 시장이 요동을 치는 거죠. 신축이 없으니까. 2년, 4년 뒤에 여기에 전월세와 여기에 이제 전월세가 다 물량을 그래서 보시는 눈이 있어야 돼요. 2년, 4년 뒤가 어떻게 변할지, 실제적으로 1, 2년 뒤에 어떻게 받쳐질지, 어디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을 약간은 이제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너무 또 이거를 또 맹신하시고 악용하니까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좀 더 퀄리티 있는 뉴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